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일본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조약하기 짝이 없던 속모습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일본 국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한 듯 보이는 요즘입니다. 일본은 5월 16일 기준으로 3%도 간당간당한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 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 세계 110위권인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의 수준입니다. 수뇌부와 관료들은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은 채 갈팡질팡하는 짓거리를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의 댓글에서 일본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이제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선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쇠퇴도상국이 적절한 표현이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백신 접종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들도 지금껏 모른 척 살아왔던 자신들 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체념 가까운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몇몇은 또다시 옆에서 가만히 있던 한국을 들먹이면서 어떻게든 물타기를 이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애처롭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댓글 반응 가운데서 일부를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백신 관련 대응을 개시한 한국의 견주어도 역시 일본은 전혀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사기도 없고 장소도 사람도 예약 시스템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한국은 5,100만이잖아. 접종률이 낮은 건 당연하다. 우리보다 절반도 안 되는 인구라서 대응이 빠르지. 물론 신속한 접종과 수화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일본에는 없는 징병제와 같이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 일본은 이미 선진국은 아닌 듯 싶어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잃어버린 뒤 IT 분야에서도 크게 뒤처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일본 경제의 중추를 이루던 산업들을 모두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관광산업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그렇다는 것은 나라의 역사나 문화유산 정도만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죠. 정치권은 이런 현실도 모르고 잠은 자고 있어요. 아니면 일본은 진작에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 수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하지 않으니까.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지만 정작 대다수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노인들만 나서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 쇠퇴해가는 나라에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구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과거의 일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모두들 정치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 국가를 이루는 것은 국민들이야. 일본 국민들은 현금만 좋다고 고집하며 전자화폐의 도입에도 반대할 정도로 현상유지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시대의 전환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유럽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낮은 유사시의 위기관리 능력도 큰 문제. 그러면서 국민과 언론부터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 국민은 하지 않고 그저 개발도상국이 다 되어버렸다며 자학만 계속하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백신 얘기는 그저 하나의 단면일 뿐. 현역 세대도 불행이지만 미래의 세대에게는 얼마나 더 비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던 경제대국은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겠군요.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21위, 디지털 경쟁력은 23위. 최근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의 경쟁력은 뒤로 치닫고 있다. 선진국이 아니라 쇠퇴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정부만의 책임일까? 작년 비상사태 선언 이후 벌써 1년 4개월. 민간 기업들은 재택근무와 통근 시의 혼잡 줄이기에 과연 협조해왔을까? 개인의 선택에 의존할 것만이 아니라 충분한 리더십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경제지표 따위는 진작에 선진국 행렬에서 탈락한 지 오래잖아. 국민성과 국가조직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져서 일본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낮아졌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이나 아르헨티나의 길을 밟는 것 같아. 백신 접종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폭증하는 감염의 기세에 비해서 사망자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대응 자체는 세계적으로 우등생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이 나라는 항상 상황을 얕잡아보는 전통이 있고 국민의 생명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과 자존심을 분명히 우선시하는 곳이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몸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선 수백만 명의 국민을 희생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똑같다. 가미가제의 정신은 이번에도 살아있는 거야. 일본의 백신 접종률을 2% 정도로 196개국 가운데서 무려 129위. 지금 내전 상황인 미얀마의 3%도 낮은 수준이라니 할 말이 없다. 완전히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와중에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고 나아가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겠죠. 나라의 성격과 인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더군다나 미얀마는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니까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의 상황의 암담한 점에는 동감합니다. 지나친 비교는 그만둬. 일본은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의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세계적으로는 굉장한 일. 한국은 백신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덕분에 코백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 한국이나 호주는 일본보다 접종률은 높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안 맞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백신을 쓰고 있는데 뭔 멍청한 소리야. 한국은 물론 싫지만 가짜뉴스는 더 바보 같다. 일본에도 우수한 인재는 많지만 그 인재를 등용하고 운용할 시스템이 구식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체되는 겁니다. 재능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 정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이나 이스라엘, 한국 같은 나라는 작년부터 민간 기업들까지 나서서 백신 확보에 열을 올렸어요. 영국에선 일손 부족까지 예측해서 자원봉사자도 주사할 수 있게끔 관련 법률의 개정을 10월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유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고투 트래블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수준 차이에 전율하게 됩니다. 일본 따위 후진국이니까.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필사적이었죠. 일본에는 그런 필사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 다행히 일본은 영국 수준의 희생은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만약 일본이 영국과 같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했을까? 그런 생각 따위 전혀 들지 않아. 코로나라는 최악의 공난 속에서도 무능한 관료들의 밥줄과 탁상행정이 우선시된다는 점이 슬픕니다. 이런 때야말로 굳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대로 한심하네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다시 바라봐주길 바랍니다. 모두들 선거를 제대로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